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웬만하면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나 아니면 우리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첫 번째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연습 많이 하면 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도 핑계가 돼요. 그럼 이 택시는 여객 운송 용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을 발행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 발행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택시는 그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원이 넘어도. 자, 그럼 자료 설명을 보면 영업부 직원 김현수가 출장시 택시 요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날짜가 3월 1일 날 우리 출장을 갔죠. 영업부 직원이. 그럼 800번대 여비교통비고 현금 지급했는데 5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럼 먼저 3월 1일 날 전표부터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3월 1일 일반 전표로 가서 3월 1일 날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5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5만원이다. 자, 이걸 먼저 기록을 하고 하셨으면 전체 메뉴에 영수증 수취명세서로 가서 자, 우리 이 택시 영수증에도 상호가 있고 대표자 있고 그리고 주소가 있고 다 정보가 있죠. 이 영수증의 정보를 보고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먼저 거래 금액까지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럼 거래일자는 21년 3월 1일 성진운수 개인 택시고 이름은 김성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은 5만원. 자, 그럼 제가 우리 FAT 1급 시험은 여기 구분을 선택할 수 없는 가산세 대상인 형태로 여기 선택을 안 할 거고 TAT 2급은 웬만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다가 여기에 있는 거였어요. 지금 이번에는 보시면 여기에 택시 운송이라고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항목이 있는 거는 영수증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았다고 인정해주고 가산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번 택시 운송 여비교통비다 라고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서 자, 얘가 이렇게 안 불러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가서 명세서 2번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들어오도록 여기 꼭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문제도 1번, 2번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2번 작성해서 1번에서 2번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아래쪽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 얘네들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고 FAT 1급에서는 지금 우리 TAT 2급을 보고 있죠. FAT 1급에서는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그냥 간이 영수증만 받은 그런 형태로가 이제 FAT 1급이라서 여기에 금액이 나오도록 쓸 거고 근데 TAT 2급은 여기서 선택을 해서 여기 대상이 아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돼요. 이 저장 버튼이
없어서 창 닫으시면서 저장. 자, 다음 이제 또 어음 문제네요. 자, 어음이 있고 저늘 시작할 때 보는 걸 안 봤네요. 우리 회사가 아이스쿨이에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받았던 어음이네요. 자, 3월 31일 동원왕구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어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일단 어음의 할인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겠죠. 지금 2천만원짜리 어음을 우리가 팔았고 매각거래로, 그리고 할인료 25만원은 매각거래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날짜 3월 31일 날 대변에 받을 어음 동원왕구한테 받았던 2천만원을 매각했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25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이체받았어요. 됐나요? 자, 다 입력하셨으면 받을 어음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받을 어음 있는 이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F3번이나 아니면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자금 관리가 활성화되죠. 자, 그럼 지금은 전액 할인한 거니까 2번 맞죠? 그리고 어음 번호에서 F2번을 하면 동원왕구 거가 보일 거예요. F2번 누르면, 그리고 할인 기간은 F2번 눌러서 지금 국민은행에서 할인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할인율 이런 건 정보 없으니까 자, 얘는 그냥 엔터 치면은 끝나네요. 자, 다음. 자,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 구입.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타입인데, 자, 우리 세무사의 시험하고 스타일이 틀려요. 우리 그 회계사의 시험은 정부 보조금을 써도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이 보조금 써서 산 것만 쓰고 정부 보조금 정리하는 거는 일반 전표하라고 할 거예요. 얘도 지금 파란색 세금 계산서고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샀네요.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지금 5,500만원, 지금 이 돈 전액이 다 나간 거죠. 보통 예금에서. 자료 1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공영정보기술에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료 2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미리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구매대금을 주식회사 공영정보기술의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용이다. 자, 평가 문제를 보면 1번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이거 사온 거, 소프트웨어 사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고, 2번이 3월 5일에 입금된 거래 내역을 참조하여 정부보조금 관련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럼 차변 대변 다 정부보조금인데 4월 5일날 썼으니까 3월 5일날 우리가 돈 받으면서 정부보조금 써뒀던 거 지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차감 계정이 정부보조금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보면 먼저 1번부터 보면 매일 매출 전표에는 4월 5일날 소프트웨어 산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생산관리 프로그램 5천만원, 공용 정보기술, 무형자산이면 소프트웨어고, 보통예금 우리 은행에서 이체된다. 먼저 우리가 이 구입한 것만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딱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다 나와도. 자, 그 다음 할게, 먼저 정부보조금 받은 날이 3월 5일이라 그랬죠. 그럼 일반 전표에 3월 5일날 정부보조금 받은 거 먼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4번 정부보조금이 있죠, 대변에. 그럼 이걸 이제 썼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쓴 날인 오늘 4월 5일날 104번 정부보조금을 차변에 정부보조금 방금 얼마였죠? 5천만원 다였나요? 3천이었나요? 들어온 날의 금액을 봐야 돼요. 3천만원이었네요. 그러면 차변에 정부보조금 3천만원 먼저 지우고, 다음 대변에는 또 정부라고 써보세요. 정부보조금.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차변 대변 같은 코드 번호 쓸 일은 없겠죠. 그럼 104번 차변에 쓴 거는 지운 거고, 얘는 과거에 보통예금 받았을 때고, 지금은 241번 이제 소프트웨어의 차감 계정으로 3천만원으로 대체해 주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가끔 장난친다고 정부보조금이 3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굳이 얘는 유형자산 거야 범위야, 얘는 무형자산 범위야라고 볼 필요 없겠죠. 그러면 문제지에 번호 적어서 계정항목 및 적요 등록 가서 확인을 하세요. 예, 우리 계정항목 및 적요 등록 가면 지금 241번이었나요? 가면 차감이 240번의 관계 계정이니까 소프트웨어 거다 이렇게 보이죠? 그럼 만약에 2개면 굳이 볼 필요 없는데 3개 있으면 나머지 2개가 누구 짝지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인하러 가라는 거 3개인 적 있어.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오히려 매일 매출 전표에 전부 다 쓰는 것보다 이게 편하죠. 그래서 이 분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차변에는 기존 거 받았던 거 지우고, 대변에 이번에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인 정부보조금으로 바꿔주는 분계까지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본거래에서 자기 주식을 샀어요. 자기 주식이면 액면금액은 의미가 없죠. 8,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사고,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는데 4월 10일날 18만원을 받았어요. 8이 16. 그러면 16만원인데 18만원 받았으니까 2만원 일단 이익이네요. 자, 자료 1은 자기 주식 취득 내역이고, 자료 2는 취득한 자기 주식 전부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다. 자기 주식 처분 1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건 알겠죠? 그죠? 혹시 모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잔액으로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 날짜
4월 10일 날 자, 자본금을 찾고 자본금 아래쪽에 자기 우리 자본 우선 상계 계정 과목은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없죠? 자기 주식 16만원만 전에 샀을 때 거 있네. 그럼 얘만 지우고 18만원 받고 2만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날짜 4월 10일 날 우린 자기 주식 장부에 16만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차변에 보통 예금 우리 은행으로 18만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 두 번째 소정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자, 거래명세서가 있고 주식회사 다다월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모두 자기합수표로 수령하였다. 자, 말일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우리 작성일자를 말일자로 하는 거니까 4월 30일자로 꼭 써야 돼요. 말일이라는 친절한 표현이 없어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작성일자를 말일자로 해서 우리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4월 30일 날짜로 해서 얘 둘이 복수거래하고 발급하라는 거죠. 자, 그럼 4월 30일자 죄송해요. 매일 매출 전표에 4월 30일자 11번 매출 과세 복수거래하고 자, 놀이펜 단가는 13만원 변신 소방차 40개 18만원 무슨 장난감이 이렇게 비싸. 자, 그리고 거래처는 다다월드 전자세금은 비워놓고 대금은 모두 자기합수표로 수령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현금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하셨나요? 자, 다음 발행은 저 아직 안 했는데 다음 문제 하고 한 번에 발행해 버릴게요. 저는 여러분 편하신 거 선택하라고 한 번에 하는 것도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수정세금계산서 문제를 볼게요. 자, 5월 20일 날 짱구시기한테 판 게 있는데 5월 20일 G팩토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자, G팩토리에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제품의 일부 불량이 발생하여 제품 일부를 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환입일자는 5월 23일, 환입수량은 13개, 단가 14만 5천원, 수정사유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자, 일단 그럼 5월 20일 메인 매출 전표를 보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전표 선택하고 수정세금 계산서 수정사유는
환입. 자, 우리 세금계약서에서는 환입은 따로 빠져 있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환입하고 애누리가 같이 계정함이 붙어 있죠. 자, 얘는 환입 선택하고 확인. 자, 그럼 환입된 날짜가 5월 23일이고 매출 환입으로 마이너스 13개 14만 5천원짜리. 자, 기존에 있던 원래 거래가 외상이었기 때문에 확인하면 외상으로 분계가 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분계가 외상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5월 23일 날 외상으로 분계가 잘 들어와 있죠. 계약의 해제일 때 제가 조심하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자, 계약의 해제일 때는 외상이보다 돈 받고 선수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약서 발행해주는 날짜의 전표를 확인하고 그때 똑같이 마이너스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일반적인 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급가액 변동 같은 경우는 그냥 분계가 외상으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런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메뉴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자, 4월부터 5월이라고 하면 지금 첫 번째 거는 우리 1번 문제고 부가가치세에, 얘는 수정세금 계산서고, 이 두 개 다 발행하면 되겠죠. 체크해서 전자 발행 확인. 그럼 첫 번째 거 월학기 세금 계산서하고 두 번째 거 소정 세금 계산서하고 다 있으니까 발행 버튼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에 가서 얘네들 전부 다 발행으로 상태가 나오도록 해주면 끝나겠네요. 자, 아셨죠? 다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첫 번째는 계산서 쌀 산 거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농산물 농업인한테 직접 산 거고,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 대길 농장한테 받은 거네요. 자, 본 문제 하나요. 음식점업을 겸업한다고 운영한다고 가정하며, 음식업이니까 106분의 6도 생각을 하지만 농업인 매입분은 안 되죠. 지금 두 번째 자료가 농산물인데 이석기 농업인한테 직접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네요. 자료 1은 쌀을 현금 구입하고 수취한 계산서, 자료 2는 마늘을 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내역서, 자료 3은 미가공 축산물 돼지고기 200kg을 현금으로 구입한 현금 영수증, 자료 1부터 3의 계정 과목은 원재료로 처리하고 법인 음식점업 공제율은 106분의 6으로 한다. 다른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 항상 문제는 자료 1부터 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리고 그럼 지금 우리 농업인 거는 안 되는 거였죠? 두 번째 자료 2번. 자료 2번은 일반 전표에, 1번 3번은 매입매출 전표에.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용 선택하는 것,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만 적용 6번 걸어주고,
그럼 문제 2번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그럼 6번 걸었으니까 불러와질 거니까 공제율 확인하고, 그럼 작성 끝나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내역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자동 반영될 거고,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관련 회계 처리, 의제매입세 공제되는 만큼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서 타의점으로 대체 적용 8번까지, 이렇게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트로 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순서대로 입력을 할게요. 자료 1번은 계산서 받은 거 작성일자가 7월 10일. 53번 메인 면세고 쌀외 400, 단가 5만원. 거래처는 영진유통. 그냥 계산서니까 전자는 비워놓고, 지금 문제 자료 1번을 보면, 자료 설명의 1번 보면 현금 구입하고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여기서 적용 6번까지. 다음 얘를 꼭 해야지 들어오죠. 저기 6번. 다음 두 번째는 일반 전표로 가서 7월 15일 날 차변에 원재료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얘는 차변 대변 쓰셔도 되고 출금 전표 써도 되고, 여기에는 저기 6번 걸면 안 돼요. 걸면, 자, 다음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인데 부가가치세 없는, 날짜 7월 30일 62번 현면. 자, 얘는 돼지고기를 샀고 200kg, 금액은 220만원. 거래처는 백일농장. 자, 이번에도 현금으로 샀대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 다 되었으면 전체 메뉴 클릭해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2기 예정 7월부터 9월로 하면, 자,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공제율이 106분의 6인데 104분의 4로 되어 있으니까 전 두 개뿐이니까 그냥 마우스로 할게요. 자, 두 개 하셨죠? 됐나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가면, 자, 14번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의제매입세액이 나와 있죠. 사실 제가 항상 들어가 보는 이유가 얘 클릭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가서 분류할 때 쓰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고 일반 전표 9월 30일 날 대변에 이 돈만큼 원재료 줄이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 금액만큼 높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는 거네요. 자, 그랜저 IG 파란색 세금계산서. 일단 불공제 냄새가 나죠. 다음 홍삼 엑기스. 딱 봐도 느낌이 접된 것 같아요. 직원 주려고 홍삼 엑기스 사는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직원은 돈을 원하지. 자, 다음 자료 3번은 노트북. 이건 모르겠다. 아래 문제 봐야겠네요. 자, 1번은 관리부 업무용으로 승용차 배기량 2700cc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료 2는 매출 거래처에 증정할 선물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료 3은 대표이사 박기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자마트에서 노트북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얘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자, 이 불공제에서 우리는 전부 다 회계 처리를 시킬 건데 100%. 그러면 자, 이때 대표이사가 산 거는 분기를 가지급금하고 거래처 대표이사를 꼭 써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 AT에서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는 돈 빌려간 걸로 처리할 거라 그랬죠. 그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에요. 그럼 대표이사 이름 적어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자, 지금 문제 보시면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 입력하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깜빡하더라도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셋 다 불공제 사유라는 건 알겠죠? 셋 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불공제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신용카드 받은 거는 우리는 부가세 신고랑 관련 없으니까 일반 전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다음 작성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그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얘 둘만.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세금계산서 수취부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럼 전표 입력만 잘하면 되는 거네요. 자,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거 10월 15일 54번 불공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자동차는 그랜저 IG 2,800만원. 거래처는 수원 중고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고, 아래 대금은 외상미수금 적혀있네요. 혼합이고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자, 다음 두 번째 10월 21일 날 54번 불공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고, 홍삼 엑기스 10개 65,000원. 거래처는 하늘마트. 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이번에 매출처 직원에 대한 선물이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외상이니까 이번에도 미지급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일반 전표 신용카드의 날짜가 11월 10일. 자, 얘는 차변에 가지급금 박기로 132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132만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점피 입력 끝나셨죠? 그럼 창 닫고 매입색 불공제 내역으로 가서 자, 방금 우리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그리고 불러오기. 그럼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가 들어와 있죠. 그럼 저장. 자, 얘를 저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에 16번 더블 클릭하면 얘가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얘도 저장. 그럼 확인했으면 저장.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는 끝났어요. 자, 다음 이제 결산 두 문제. 자, 가계적 및 유동성 대체. 자, 장부상 21년 말 현재 가수금은 주식회사 디스왕구의 외상매출금 입금액 200만원과 은호왕구의 단기대여금 회수금액 70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럼 270만원의 가수금이 있었나 보네요. 그죠? 사실 문제만 봐도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예수 가수 선수는 부채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변에 있겠죠. 그리고 가수금이 270만원 대변에 있죠. 그럼 이제 얘 지금 기말이라서 미결산 항목이라 지워주는 문제죠. 차변의 가수금 270만원. 그럼 이제 대변의 원인 알았으니까 자, 200만원은 디스왕구의 외상매출금. 나머지는 단기대여금 은호왕구 7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다음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당사는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이 관리부 3,800, 생산부 3천만원. 추계액은 이 금액을 설정할 건데, 이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관리부 2,200, 생산부 1,800. 그럼 얘는 1,600만원을 보충 추가해주면 되고, 관리부 거는 생산부는 1,200만원을 추가해주면 되겠네. 그죠? 자,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저는 이렇게 시키면 꼭 시킨 대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엔터 치고, 먼저 생산부께 먼저 보이네요. 노무비 아래에 임금 아래 퇴직급여 1,200 찾으셨죠? 여기에 보충할 거 1,200만원을 쓰고, 자, 다음 환관비의 급여 아래쪽에, 급여에서 조금 얘는 내려와야 돼요. 아래쪽에 퇴직급여 1,200에 추가할
1600만 원을 쓰고, 이 금액 썼으면 전표 추가. 그러면 얘도 끝났어요. 다음 근로소득 관리에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 있죠. 자, 쭉 있는데, 자, 8월 1일 날 입사한 정진학의 주민등록표, 배우자 부양가족은 정진학과 생계를 같이 한다. 김가연은 이자소득 750, 배당소득 1350 합치면 2100만원이고 전부 다 원천징수 되었지만 분리과세가 안 되겠죠. 그럼 김가연이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 되죠. 이 둘이 합치면. 그래서 20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김옥란은 장모네요. 장모는 1년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고, 자녀는 모두 수입이 없고, 정은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지역 평생학습교육관에서 강연을 하고 받은 기타 소득 250만원이 있다. 자, 그럼 250만원이면 필요경비 60% 하면 622, 65, 30, 150 하면 딱 100만원이죠. 그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정은아가 형제 자매예요. 자, 그럼 주묘기에서는 소득 금액에 문제가 있는 배우자하고 나머지는 자녀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인사급여에 가서 사원 등록으로 가고, 정진학, 그리고 아래쪽으로 와서 배우자하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없죠. 자, 그럼 먼저 배우자 소득금액 문제 있으니까 부라고 하고, 김가연, 다음 배우자의 직계존소, 다음 정준모, 정주리, 나이 때문에 정주리는 안 되네요. 정은아 형제자매는 소득금액 문제없는 장애가 있죠. 이렇게 하면 그치고, 우리 월급 주고 연말정산을 하고 싶시다. 그래도 되겠죠? 자, 다음 2번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문제가 있죠. 기본급 있고 공제 항목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 있네요.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생산부 국진호사원은 7월 25일에 퇴직하였다. 중도퇴사자 정산 시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퇴사일 입력하시오. 공제 등록에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등록.
그리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 이용해서 정리하고 7월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고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 신청할 것. 이런 거 우리 처음 본 스타일이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 쓰라 그 이야기 말하던 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7월 25일 날 그만뒀으니까 사원 등록에 열려있으니까 국진호 사원에 퇴사 일자 7월 25일을 먼저 써주고 사원 등록에 국진호에 퇴사 연월일을 먼저 쓰고 다음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 등록하고 공제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그리고 여기에서 급여에 동그라미를 여라고 해줘야지 급여 명세서에 보여요.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라고 해줘야지 급여 입력할 때 보이는 거예요. 다음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 됐나요? 자, 그리고 하기. 자, 그럼 7월달 1번 급여 기본급 300만원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틀리고 맞나요? 맞았네. 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이 창이 뜨죠. 이게 안 뜨면 여기 중도 퇴사자 정산에 클릭하라고 한 거예요. 얘가 떴으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정산 시 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는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반영을 하는 거지. 있으면 우리 연말정산하는 식으로 똑같이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료를 주면 예를 들어 의료비다. 그리고 의료비 자료는 오늘 제출했다. 그럼 이 날짜도 21년 7월 25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지훈이 그만두면서 그날까지 쓴 내역서를 주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없다라고 뜨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반영이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럼 중도 퇴사자 정산이 되었죠? 됐나요?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7월 귀속 7월 지급 그러면 자, 이 금액이 있고 환급 신청한다는 건 오른쪽에 차월 2월 환급액에 있는 금액을 여기에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끝났고 자, 다음 이제 연말정산에서 자, 박성훈 사원등록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박성훈과 생계를 같이 한다. 조하나는 근로소득 3천만원이 있다. 3천만원 조하나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있고 조하나 의료비 지출액 중 1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환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금액으로 실손의료보험금에 해당한다. 의료비는 박성훈 부담. 그럼 실손의료보험에다가 나중 아래 의료비에서 100만원 써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박은별은 미취학 아동이고 전 근무지 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로 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자, 일단 조하나 소득금액 3천만원 생각하면서 아래 있네. 배우자였네. 그죠? 자, 그럼 먼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서 박성훈, 자, 보면 먼저 자,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죠. 그럼 자, 먼저 소득명세를 클릭해서 위에 종전 근무지 입력, 그리고 종전에 주식회사 정통산업 사업자 등록번호, 총급여, 나머지 수당 내역은 없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이렇게 하면 먼저 얘를 썼고, 다음 의료비가 있는데 이 의료비가 문제에서 이야기하던 그 실손 보험료 보험금에 해당하는 100만원이 여기인가 봐요. 그죠? 조아놨고, 자, 그럼 의료비에서 조하나 의료비는 국세청에 한 건으로 하자라고 문제에 적혀 있고 620만원에 100만원. 다음 보험료는 계약자 박성훈 본인이고 피보험자 본인 거는 되고 조하나 거는 안 되죠. 근데 보험료는 그냥 소득공제 탭에 가면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죠. 다음 교육비가 있는데, 자, 이 교육비 대상 학원생이 박은별인데 문제에서 박은별은 취학 전 아동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전체 연간 720만원만큼 우리는 이 박은별 거 우측에 가서 취학 전 700, 이거 이 칸 말고 이 칸에 아래 칸이 있어요. 아래 칸에 720만원. 지금 국세청 자료 아니죠. 지금 교육비 학원비는 자, 얘는 이렇게만 하면 끝났네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방금 저와 같이 설명하면서 하는 거 속도 빨랐나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저만 느리다 생각했구나. 아니, 우리 1시간 안 걸렸어요. 나 그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점점점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이런 문제 보고 또 다음 회차 보고 계속 그렇게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